2020년 총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는 정치권이 가장 민심에 겁을 내는 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입니다. 거대 두 정당의 대결 구도로 이젠 지역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몇 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 현재 지역구가 전체 253석이고 절반을 뚝 떼면 127석이 됩니다. 전체적인 선거 판세는 130석 정도로 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모두 130석 플러스 알파를 전망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130석이라는 것이 일단 그래야만 비례정당까지 포함을 해서 과반을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여론조사와 현장 여론 동향 파악을 통해서 130석 플러스 알파를 전망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에서는 110석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수도권 판세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121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민주당은 70% 정도가 경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70석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표본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를 봅니다. 대략 8%에서 9%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이 60 정도로 전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5% 미만으로 따져보면 3,000표가 되고 초박빙 지역은 1% 미만이면 1,000표 정도가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초박빙 지역은 15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100석도 위태롭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전략을 바꾸고 어쩔 수 없이 읍소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너무 엄살로 본다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것이라면 이런 전략을 안 씁니다. 계속해서 정권 심판을 부각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정권 심판이 먹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중후반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 여당이 일방 독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권력도 가져가지 국회 권력도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독주를 견제해야 됩니다. 견제 심리를 쓸 수 있을 때 읍소 전략이 나옵니다. 지지층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도 투표일에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읍소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선거 판세가 조금 뒤집어진 느낌입니다. 여당의 어느 지지자는 지금 선거 판세를 앞선다고 보고 최대치 180석을 희망합니다. 180석은 가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한 목표치이고 또는 범진보진영이라고 해서 정의당까지 포함한 목표치입니다. 이러한 희망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지지층으로 하여금 목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으면 선거일 날 지지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말 방심하면 부메랑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판사로 보면 여당이 유리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박빙이 아니더라도 그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민주당도 과반수가 확실치 않습니다. 선거 결과는 모릅니다. 여론조사를 종합해 볼 때 목표치가 나오고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역의 판세 동향이나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감안해서 전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최종적인 선거 결과가 나오려면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접전 지역이 많은 이유는 이번 선거 자체가 1대1 구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강한 증도 세력이 있는 정당이라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가 3명이라면 한 후보가 1강 2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대1 대결 구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앞서고 뒤서고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초박빙 지역이 많은 지금, 현재로서 막판 승부를 가를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변수는 이제 막말 때문일 것입니다. 연령대별 투표율과 부동층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층은 누구인가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선거 투표에 많은 스윙포트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지지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층이라고 합니다. 부동층은 무당층에서 샤이 보수 빼버리면 부동층이 됩니다. 부동층이 얼마나 될까요? 전문 여론조사 보면 실제로 무당층이 20에서 2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샤이 보수가 여기서 반 정도 된다고 보면 10에서 14% 정도가 부동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투표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투표를 한 절반 정도 잡으면 대체로 5에서 7%가 실질적으로 투표하는 부동층이 됩니다. 이들은 초박빙 상황에선 대단히 스윙보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투표에는 부동층 스윙보트가 중요합니다. 이제 2020년 총선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 되고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과반수를 넘겨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지금까지 잘못된 여당의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호소합니다. 두 양당은 이번 총선에서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동력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여당이 된다면 소득주도 성장, 사법개혁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각종 개혁 입법에 힘이 붙을 것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면 오만한 여당, 무능한 정권 공세를 강화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자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만일 미래통합당이 과반은 켜녕 선거에서 참패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지도부 책임론과 당내 계파 간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